어제 김승현 편집장이 액티언 시승기를 올려드렸죠. 확실히 저희가 찍은 영상으로 다시 보니 이번 액티언이 잘 나왔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 실내 사용 편의성이 개선된 것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와줘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신 발언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기 전까지 액티언을 바로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모르고 산다면 100%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액티언이 놀라웠던 이유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미 액티언 구매를 마음먹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액티언을 마냥 가성비로만 사야 한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본 사양이 다 들어간 S7 트림에 카멜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드렸죠. 사실 그냥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긴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사양이 기본화되어 있고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해도 40만원만 추가되는 거라서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인 건 맞다고 했었잖아요. 하위 트림인데도 모든 실내외 등하르는 LED에 앞좌석은 열선과 통풍, 뒷좌석은 열선 시트가 모두 기본이고 천연 가죽 시트도 기본이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기본이고 그냥 풀옵션을 가장한 깡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간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카멜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하면 3,435만원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스포티지보다 확실히 크다는 게 느껴지기도 해서 가성비로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는 것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차를 가져왔을 때 직접 타보고 지금까지의 제 가치관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어폰을 끼고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이게 진짜 스피커에 얼마나 소리가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거 가장 기대 안 했던 옵션이거든요.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왜 굳이 140만원이나 주고 추가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봤자 실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평소에 실내 컬러 옵션을 무조건 선택하는데 저는 이걸 포기하고 액티브 사운드 옵션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운드가 괜찮습니다. 이건 그랑 콜레오스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감성일 겁니다. 약간 오래된 머슬카 아니면 미국 SUV나 픽업트럭 중에 배기량이 큰 V8 엔진을 쓰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밖에서는 어느 정도로 크게 들리냐, 터널에서 밟으면 쾌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건 슈퍼카나 머슬카에서나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신호 대기를 할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8기통 엔진의 잔잔한 그르렁거림이 들리고 악셀을 깊게 밟아주면 또 웅장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소리를 어떻게 1500cc 엔진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질감도 전혀 없고 소리가 크다 싶으면 줄이거나 끌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김승현 편집장이 감성만큼은 레인지로버 스포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들어보니까 과장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디자인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게 또 새로운 파워트레인 세팅하고도 매치가 꽤 잘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상 주행에서의 답답함이 거의 사라지다 보니 은은하게 나는 그르렁거림이 더해지면서 감성 하나는 끝장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나올 모든 KGM 신차뿐만 아니라 경쟁 브랜드에서도 이 정도로 나와준다면 옵션으로 무조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말로 표현이 잘 안되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에 액티언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은 S7 트림으로 선택을 확정 지으시기 전에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선택을 확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단계로 설정할 수 있으니 가장 크게 설정하시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마침 회사차가 필요해서 액티언을 계약해뒀는데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무조건 추가해서 추구하려 합니다. 물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 스포일러 팀은 물론이고 촬영 당시 감독님들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시승 촬영 중에 저희가 야외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형 S클래스를 타고 있던 중년의 신사분이 내리셔서 저희가 타고 있는 액티언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시더라고요. 권진현 PD가 차에서 내렸을 때 칭찬하면서 많은 걸 물어보시고 어떻게 이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거냐,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액티언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 연식 변경 때라도 이걸 하위 트림에서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놀랐던 건 실내 변화입니다. 출시 전부터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토홀드, 주차하다가 끄려면 후진 기어를 전진이나 중립으로 바꾼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끄고 그 다음에 상단 화면을 스와이프해서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야 끌 수 있는 거였죠. 이 시대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작 방법이었고요. 공조 장치를 조작한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가려면 홈 화면으로 나간 다음 애플 카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한다는 거, 헤드램프 조사각을 조절하려면 뜬금없이 공조 장치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 기이한 방식, 기어 변속 속도도 너무 느려서 주차할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나간 뒤로 연구소에서 1년 만에 연락이 왔고 케이지 타워에 가서 어떤 게 어떻게 바뀐다는 설명을 다 듣고 왔다고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스티어링 휠에 오토홀드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이 추가되고 공조 장치를 조작하고 애플 카플레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왼쪽에 메뉴가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모든 게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편집장도 멘트 중에 시승기 촬영을 하면서 이 정도로 뿌듯했던 건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만 보다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그 변화의 정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 버튼, 이거 오토홀드를 따로 빼두니까 사용 편의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요. 제가 가장 놀라웠다고 느꼈던 건 의외로 즐겨찾기 버튼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죠. 왜 드라이브 모드도 아니고 즐겨찾기 버튼을 넣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 말 취소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즐겨찾기 버튼으로 설정해둘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관련 메뉴부터 시작해서 파워 온 오프 버튼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미디어, 공조 장치,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 경로 취소,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폰 프로젝션, 테일게이트 열고 닫기, ISG, 드라이브 모드 등등 사실상 차의 거의 모든 메뉴를 이 즐겨찾기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내가 평소 많이 쓰는 메뉴로 설정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폰 프로젝션 메뉴로 설정해두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예컨대 공조장치 메뉴를 조작한 다음에 굳이 화면에서 폰 프로젝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갑니다. 이게 운전 중엔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죠.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요.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토레스 차주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은 기능 중 하나고요. 드라이브 모드로 설정해도 재밌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화면에 뜨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됩니다. 설정 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가 순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마 ISG 버튼으로 설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동 걸자마자 이거부터 끄는 분들이 많잖아요. 즐겨찾기 버튼의 활용도가 이렇게나 좋을 줄 몰랐고요. 그리고 6단 변속기, 이것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시승을 해보고 난 뒤로 세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정식 출시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렉스턴 칸은 아이신 6단 변속기를 쓰는데 너무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거나 차로 변경을 하려면 수동 모드로 기어를 내려가며 해야 할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킥다운 시프트, 악셀에서 발을 살짝 뗀 다음에 깊숙이 밟으면 기어가 내려가면서 가속력이 붙고 그렇게 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월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렉스턴 칸은 이게 안 됩니다. 4단 기어로 내려간 다음 차를 쭉 밀어줘야 하는데 변속기 내구성 때문에 그런 건지 세팅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놨거든요. 4단으로 내려갔다가 유지가 되지 않고 바로 5단으로 올라가 버리니 답답할 뿐만 아니라 추월 상황에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토레스부터는 이 세팅이 아예 확 바뀌었고 그 덕에 액티언도 답답할 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일단 변속이 답답함, 고속 주행에서의 답답함,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가속 페달 반응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왜 현대기아 차도 보면 K5급 이하 차들, SUV로 치면 스포티지 이하급 차들은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갑자기 훅 튀어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휠스핀 경험해 본 분들 많으실 텐데 KGM도 토레스까지는 거의 모든 차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액티어는 이 세팅에도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속 자체가 묵직해졌습니다. 최대 토크 구간이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가속하는 느낌이 굉장히 중후해졌고요. 초반에 갑자기 훅 튀어나가는 것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액티언을 타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제 가치관이 너무 많이 흔들린 겁니다. 액티브 배기 사운드는 저걸 대체 왜 넣지? 항상 이런 생각이었는데 액티언에 들어간 정도의 소리라면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조작 편의성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바뀌었고 즐겨찾기 버튼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코란도입니다. 액티언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코란도는 얼마나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액티언을 사야 할지 코란도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회의 결과 액티언을 우선 구매하고 코란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통 신차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KGM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게 느껴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와줘서 정말로 뿌듯합니다. 다른 경쟁 차종에 마음이 기울었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액티언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S7 트림의 베이지 카멜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가장 크게 설정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놀라실 겁니다. 가격이 오르긴 해도 그 정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